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운가요?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가서 힘든가요? 연인과의 관계가 지쳐서 힘든가요? 아니면 그냥 사람이 무서운가요?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그 힘든 이유, 그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이 아닙니까? 거의 다 사람 때문입니다. 직장이 힘든 것도, 가족이 힘든 것도, 친구가 힘든 것도 다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이 충격입니다. 그 인간관계의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상대방이 문제인데 왜 내 탓이야? 맞습니다. 저도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과 그냥 읽은 사람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삶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읽은 사람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이 책의 핵심이 미움받아도 괜찮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미움받을 용기.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미움받아도 돼요. 자신 있게 사세요. 이런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책의 진짜 핵심은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그게 뭔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을 뇌과학과 현대 심리학으로 재해석해서 드라마 형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진우는 오늘도 제일 마지막에 퇴근했습니다. 딱히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냥 먼저 나가는 게 불편해서입니다. 팀장이 아직 자리에 있는데 먼저 나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아직 야근 중인 팀원이 있는데 혼자 가방 들고 나가면 뭔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진우는 퇴근 시간이 지나도 자리에서 이것저것 하는 척 앉아 있다가 팀장이 먼저 일어나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가방을 쌉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팀장과 마주쳤습니다. 진우 씨, 오늘도 늦게까지 했네요. 아,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우는 회사 건물을 나와서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를 막고 싶었던 겁니다. 진우는 32살입니다. 중견기업 기획팀 4년차. 나쁘지 않은 회사, 나쁘지 않은 연봉, 나쁘지 않은 직급. 근데 이상하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무겁습니다. 힘든 이유를 딱 하나만 대라면 못 되겠습니다. 그냥 다 조금씩 힘듭니다. 팀장이 조금 힘들고, 거래처 담당자가 조금 힘들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조금 힘들고, 부모님 전화가 올 때마다 조금 힘들고, 다 조금씩이라서 크게 힘들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괜찮다고 말하기도 이상합니다. 진우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우의 회사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선임 박현진. 현진은 진우보다 3살 많았습니다.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싶었습니다. 팀장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면 다른 팀원들은 입을 꾹 다물고 받아 적는데 현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저는 그 방향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상 마셔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들 억지로 잔을 받는데 현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안 마실게요. 주스 주세요. 누군가 현진에게 주말에 뭐 하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냥 쉬어요라고 얼버무리는데 현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등산 가려고요. 한강도 좀 걷고 누가 같이 가자고 해도 저 혼자가 좋아서요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현진이 불편했습니다. 저러면 팀장한테 찍히지 않나. 저러면 팀 분위기 깨지지 않나. 사람들이 저 사람 싫어하지 않나. 근데 이상하게 현진을 싫어한다는 사람을 진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점심, 진우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현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같이 먹어도 돼요? 아, 네. 둘이 밥을 먹으면서 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현진 씨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현진이 밥을 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진우는 그 말을 잘 모르겠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현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왜 항상 제일 마지막에 퇴근해요?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일이 좀 남아서요. 매일요? 매일 일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진은 계속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우 씨가 마지막에 남는 건 진우 씨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날 이후 진우는 현진의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때문에. 아니야. 그냥 배려하는 거지. 팀장이 아직 있는데 먼저 나가면 예의 없는 거 아닌가. 팀원들이 야근하는데 혼자 나가면 눈총받지 않겠어. 그건 배려야. 눈치가 아니야. 진우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잊으려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배려라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배려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음이 편한가? 솔직히 대답하면 아닙니다. 매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때마다 속으로는 빨리 가고 싶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웃고 있을 때 속으로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팀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때 속으로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배려는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진우는 원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배려가 아닌 건가? 그럼 이건 뭔가? 2주 뒤 진우와 현진은 또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선배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현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저 3년 전에 번아웃이 왔어요. 번아웃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감정도 안 느껴지고 출근하기가 너무 싫은데 이유를 모르겠는 그 상태요. 그때 뭐가 문제였어요? 저 그때 아무한테도 싫다고 말을 못했거든요. 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요.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진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게 쌓이더라고요. 안 싫은 척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아시죠? 실제로 싫지 않은 것보다 싫은데 싫지 않은 척하는 게 몇 배 더 힘든 거.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바닥났어요. 감정도 에너지도 다. 어떻게 회복했어요? 현진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어떤 책이요? 현진이 가방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은 게 티가 났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진우는 그 제목을 보고 솔직히 조금 실망했습니다. 자기계발서잖아. 그런 책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냐. 그런데 현진이 말했습니다. 이거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제일 불편한 책이에요. 불편하다고요? 네. 읽는 내내 화가 났거든요. 근데 그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진우는 그 책을 샀습니다. 진우는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철학자와 청년의 대화 형식이었습니다. 청년이 철학자에게 따지는 구조였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런데 철학자가 하는 말들이 기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트라우마가 없다고. 계속 읽었습니다.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힘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의 목적을 위해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뭔 말이야 이게. 진우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찌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 말이 틀린 말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파헤칠 시간입니다. 진우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어딘가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국에서만 200만 부 이상이 팔렸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책에 대해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세요. 미움받아도 괜찮아요. 자기 삶을 사세요. 그게 전부라면 이 책은 평범한 자기계발서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읽고 내려놓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전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되고 수천만 부가 팔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의 진짜 내용은 제목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책의 토대는 아들러 심리학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프로이트나 융에 비하면 대중적으로 훨씬 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러가 한 말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라우마는 없다. 모든 감정은 목적이 있다. 당신이 불행한 건 과거 때문이 아니라 불행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이 화가 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대중에게 잘 전달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이 이 말들을 하나씩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들러의 핵심 개념들을 뇌과학과 현대 심리학으로 재해석해서 잠깐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왜 힘드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 이래서요. 전 남자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학창 시절에 왕따를 당해서요. 상사가 저를 무시하거든요. 다 과거의 원인 혹은 외부의 원인입니다. 이게 프로이트 심리학의 관점입니다. 원인론. 과거의 원인이 현재의 결과를 만든다.
그런데 아들러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지금 힘든 건 과거의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기 위해 그 사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합니다. 내가 일부러 힘들겠어? 여기서 뇌과학이 들어옵니다. 우리 뇌에는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해마는 기억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뇌는 기억을 저장할 때마다 그 기억에 의미를 붙입니다.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는 그 당시 내가 어떤 감정 상태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을 꺼낼 때마다 그 의미가 재구성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우가 어릴 때 발표하다가 틀려서 친구들이 웃은 적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창피당한 기억으로 저장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 상황이 오면 그 기억이 소환됩니다. 근데 그 기억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진우가 발표를 잘 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로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현재의 불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기억이 현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의 목적이 기억을 선택합니다. 이게 목적론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합니다. 내가 발표를 못한다고 믿는 사람은 발표를 잘했던 기억보다 못했던 기억을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방향으로 기억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매일 마지막에 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우는 이걸 배려라고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아들러라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 배려를 통해서 진우가 얻으려는 게 뭐냐고. 답은 하나입니다. 눈총을 피하는 것. 미움받지 않는 것. 그게 목적입니다. 배려는 포장이고 목적은 미움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러의 목적론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할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사회적 거부를 생존의 위협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원시시대를 생각해보세요. 무리에서 쫓겨난다는 건 죽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막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뇌는 사회적 거부를 신체적 고통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실제로 페마라의 실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부당하는 상상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과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사회적 거부는 진짜 아픕니다. 뇌 안에서는 신체 통증과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시시대에는 무리에서 10명한테 인정받으면 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명과 상호작용하고 SNS를 통해 수백 명에게 노출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입니다. 아들러는 100년 전에 이걸 꿰뚫어 봤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한 당신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은 타인의 과제이지 내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현진이 말한 그 번아웃이 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과제 분리. 이게 이 책에서 제일 많이 오해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제 분리가 뭐냐?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딱 하나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누구의 과제인가? 예를 들어볼게요. 진우가 팀장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 말을 들은 팀장이 기분 나빠할지 인정할지. 그건 누구의 과제입니까? 팀장의 과제입니다. 진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우가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그걸 보고 팀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건 팀원들의 과제입니다. 진우의 과제가 아닙니다. 진우의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진우 자신의 행동과 말을 결정하는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타인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제 분리는 타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제 분리는 관계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진우로 설명해 드릴게요. 진우가 팀장에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팀장이 기분 나빠할까 봐서입니다. 팀장의 감정을 걱정하는 거죠. 근데 잠깐, 진우가 팀장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진짜 배려일까요? 아니면 진우 자신이 불편해지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일까요?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를 위해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가짜 배려는 내가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진우가 항상 마지막까지 남는 것. 팀원들을 위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팀원들이 진우를 어떻게 볼지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들러는 이걸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배려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려는 욕구라고. 그리고 그 욕구가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드는지를. 아들러 심리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열등감. 우리는 열등감이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애야 할 것, 극복해야 할 것. 아들러는 다르게 봤습니다. 열등감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열등감은 성장의 동력입니다. 나는 이게 부족하다. 이 느낌이 더 나아지려는 동기가 됩니다. 그게 건강한 열등감입니다. 문제는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열등 콤플렉스는 열등감을 핑계로 사용할 때 생깁니다. 나는 어릴 때 가난했으니까 성공 못해. 나는 원래 소심한 성격이라서 안 돼. 나는 외모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어. 이게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자신의 과제를 포기하는데 열등감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일종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실패할 것 같은 상황을 미리 피하는 것. 그리고 그 회피를 정당화할 이유를 과거에서 찾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핸디캡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도전하기 전에 미리 실패의 이유를 만들어 두는 것. 나는 원래 이러니까라는 말이 그 이유입니다. 진우로 돌아와 볼게요. 진우가 현진처럼 말을 못하는 이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야. 이게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근데 잠깐. 나는 남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는 건 사실일까요? 아니면 남 눈치를 보는 행동을 반복해온 사람일까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타고난 성질이고 두 번째는 습관입니다. 아들러는 말합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은 선택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지금까지 반복해온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이건 희망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드디어 제목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남들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 미움받아도 괜찮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틀렸습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미움받을 용기는 그게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무거운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미움받을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고 살아갈 용기. 미움받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미움받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내 행동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진우가 팀장에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칩시다. 팀장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말하는 것. 그게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하는 겁니다.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뭔가를 두려워할 때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억제됩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두려움이 크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는 방향으로 자동 반응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이 자동 반응에 개입하는 겁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에서도 전전두엽을 작동시키는 것. 지금 두렵다. 근데 그게 내 과제가 아니다. 내 과제는 내 말을 하는 것이다. 이 판단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 그게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행동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미움받을 각오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되는 건가요? 잠깐요. 그게 또 함정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오해가 있습니다. 아들러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다. 미움받아도 괜찮으니까 타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오해를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떠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고립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나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다고 포장합니다. 아닙니다. 아들러가 이렇게 말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들러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공동체 없이 살 수 없다. 공동체 감각이야말로 행복의 핵심이다. 공동체 감각. 이게 아들러 심리학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타인과의 연결감, 소속감, 기여감. 이게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순 아닌가요?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이게 이 책에서 가장 정교한 부분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것과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다릅니다.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건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건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두려움에서, 하나는 자발성에서. 진우가 마지막까지 남는 것. 팀원들이 불편해할까봐 두려워서 남는 것.
이건 인정 욕구입니다. 현진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이 팀에 진짜 필요한 말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 이건 공동체 기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현진이 더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관점에서는 현진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거야. 하고 싶은 말 하고 눈치 안 보고 나답게 살 거야. 며칠이 갑니다. 여전히 팀장 앞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전히 눈치가 보입니다. 여전히 마지막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옵니다. 아, 나는 역시 안 돼. 책 읽어도 소용없어. 이게 또 열등 콤플렉스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는 자신을 또 다시 공격하는 겁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 아니다. 변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도발적인 말입니다. 변화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우리 뇌는 익숙한 상태를 선호합니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본능입니다. 진우가 마지막까지 남는 습관. 이걸 바꾸려면 내 입장에서는 불안이 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감수하고 새로운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게 아들러가 말하는 용기입니다.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선택하고 또 한 번 선택하고 반복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미움받을 용기가 뭔지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구분하는 것. 진우가 팀장에게 말을 할지 말지, 그건 진우의 과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 팀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건 팀장의 과제입니다. 진우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진우의 과제뿐입니다. 팀장의 반응은 진우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느끼되 두려움이 결정을 내리게 두지 않는 것. 말하기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내 과제인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감수하고 말하는 것이 내 과제인가?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걸 자기긍정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들러는 자기긍정보다 자기수용을 강조합니다. 자기긍정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자기수용은 이겁니다. 지금 나는 두렵다. 지금 나는 눈치를 본다. 지금 나는 아직 못 말하고 있다. 이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수용이 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부정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행동에 쓰일 수 있으니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할 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목적지까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는 여기 있는 게 창피해. 나는 빨리 저기 가야 해. 이렇게 현재 위치를 부정하면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못합니다. 자기수용은 내비게이션에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아들러는 말합니다.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춤이다.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삽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쉴 수 있어. 승진하면 더 여유로워질 거야. 이 관계가 나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그게 끝나면 또 다음 조건이 붙습니다. 행복은 항상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타인의 인정 없이 자기 과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다 읽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계속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화가 나는 이유를 생각할수록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남는 건 팀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팀장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건 팀장을 배려해서가 아니다. 내가 회식 자리에서 웃고 있는 건 즐거워서가 아니다. 전부 다 미움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미움받지 않았는가? 진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움받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잃은 게 있었습니다. 진우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출근이 무서워서 밥도 못 먹었는데 오늘은 천천히 먹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진우한테 물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좋다고 해. 괜찮다고 해. 진우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 그 목소리가 있구나.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이 진우를 봤습니다. 3초.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진우는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완벽하지 않게. 하지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진우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팀장이 기분 나빴는지 좋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진우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팀장은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팀장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두려웠냐고요? 네,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게 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과제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팀장의 과제였습니다. 건물을 나오면서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하는 시간에 퇴근한 것뿐입니다. 근데 4년 만에 처음 해본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현진을 마주쳤습니다. 어제 팀장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티가 나요. 얼굴이 달라. 진우가 웃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당연히 무섭죠. 근데 했어요. 그게 미움받을 용기예요. 진우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용기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지 못한 말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하지 못한 선택이 있었나요? 그걸 못한 이유, 그게 진짜로 할 수 없어서였나요? 아니면 누군가 미워할까 봐였나요? 아들러는 1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문제는 과제를 분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내 과제와 남의 과제를 섞어 놓으면 나는 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드리는 숙제는 아주 작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건 내 과제인가, 남의 과제인가? 그 질문 하나가 오늘부터 달라지는 시작점이 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내 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